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에 미증시에서 큰 일이 생겼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겨우, 그쵸, 62평을 돌파하고, 그리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면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또 큰 폭으로 조정을 주면서 약간 뭐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명한 건 미국에서 AI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물론 딥시크에 대한 부분, 딥시크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딥시크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특히나 빅테크 쪽에서도 긴장을 해야 된다는 코멘트를 트럼프가 실제 이야기를 했다는 점. 자,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코멘트를 한 내용이고요. 트럼프, 딥시크 등장은 좋은 일이다. 이 좋은 일에 대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와 같은 저렴한 AI 모델의 등장으로 AI 도입에 돈이 덜 든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그쵸? 느슨해진 미국 빅테크 기업들. 자, 2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AI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딥시크로 치고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트럼프가 실제 코멘트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요 내용입니다. 트럼프 700조 원대 AI 승부수, 기회인가 위기인가?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국에 대한 국가적으로는 위기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다릅니다. 왜? GPU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렴한 AI 모델인 딥시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딥시크에 대한 부분도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는 HBM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HBM은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딥시크가 실제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기 전, 단 며칠 전, 이틀에서 3일 전에 트럼프는 700조 원대 AI 승부수를 띄운 바가 있습니다. 실제 손정희를 불러 세우면서 4년간 7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충분하게 상승 구간이 다시 나왔죠. 근데 딥시크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 또는 손정희가 딥시크 관련된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샘 올트먼까지 같이 나왔는데 샘 올트먼도 이런 부분을 몰랐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에서 추가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모멘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추세가 망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최소한의 안정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소한의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기 관련된 모멘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터진 이슈 미국 시장이 실제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지금 실제 시간입니다. 새벽 3시 44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 보면 그렇죠? 1.75% 나스닥이 반등하고 있죠. 실제 월요일 날에는 3%대 하락이 있었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빠졌었느냐? 마이너스 5%까지 하락폭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단지 그쵸? 앞으로 중국이 무조건 모든 패권을 다 질 거야. AI 패권은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미국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추가 투자를 해야 될까? 700조 원의 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다면 미증시의 반등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출시한 딥시크도요. 분명히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에는 HBM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미증시가 안정 구간에 있어야 되고 미증시는 경기 관련된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강세 구간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저께 하락했을 때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4.8%까지 올라갔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쵸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고 이건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한다는 건 뭘까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만 원 24년도 7월 달에 25만 원을 찍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실제 이때 실적이 나빠서 빠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적이 좋았을 때는 주가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 좋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하고, 자, 실제 제가 비교를 해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3년도 7월 달에 8만 원 정도 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25만 원까지 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실적이 어땠을까요? 적자였어요. 23년도에는. 근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AI에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으로 선반영한 거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25만 원까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25만 원부터는 실적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실제 실적을 확인하는 부분을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여기 23년도 12월 달에 어때요? 7조 7천억. 그쵸? 23년도 결산 실적이 7조 원 이상 적자를 봐왔었다는 점. 분기 평균 2조 원의 적자를 꾸준하게 봐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24년도 실적은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4년도 2분기부터는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조정 구간이 있었죠. 실적이 좋은 구간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게 뭐예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가, 즉 미국의 경쟁 상대가 있는가, 그게 딥시크라는 거죠. 자, 물론 딥시크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약간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딥시크는 저렴이 버전의 AI 모델이에요. 자,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해야 돼? 그쵸? 새롭게 연구를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아? 그게 아니죠. 압도적인 차이로 벌려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는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었을 때는 리스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 수 있게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 반등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28일 날 어떻습니까? 미국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 중, 엔비디아 등 모두 약세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11시 54분이죠. 미국 시장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때요? 매수 구간이다. 오늘 미국 증시의 반등은 크지 않고 많이 반등해봐야 1%대 정도 오르면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락에 대한 이격은 단순한 등락을 만들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휴 전 미국 시장은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고 지금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연휴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명절 연휴 동안 미증시도 이격 조절을 끝낼 거다. 조정 구간이 있겠지만, 그렇죠? 이 조정 구간이 한국 4일 동안의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미국의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요. 1월 27일이죠. 어떻습니까? 주말 중국 딥시크 출시로 인해서 미국은 비상에 걸렸다. 근데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렇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가격에 대한 확인이 되었을 때 매수 구간을 잡아낸 거고요. 이런 부분들 제 계좌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쭉 보시면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12월 30일 날 하나오션 분명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죠. 이때 당시 가격은 37,450원, 지금은 5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을 확인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가격을 먼저 보는 게 맞죠. 선반영이라는 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실제 하나오션은
50%대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왔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된 매매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마다 공략을 했고 그리고 실제 1월 달에도 제가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결과 단 3거래일 만에 10%대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요.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실제 거래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부분,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30%대, 18%, 14%대 수익 구간을 차례차례 차익을 보고 매도를 했다는 점. 이거 말고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그쵸?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45%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5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이에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50%대 수익 구간을 단 며칠 만에 만들어냈다는 점.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디아입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하이닉스의 HBM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강세를 보인 거고 실제 고가를 확인하고 고가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충분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25%, 14%, 쭉 내려서 보시면 26% 이상급. 그쵸?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가격 확인 말고는 다른 부분으로는 절대로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은 안 됩니다.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오늘 미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등락 구간은 아직 남아있고 한국의 휴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부분은 한국 시장은 피해갈 수 있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하이닉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그쵸? 그것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짜리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등락 구간이 존재하겠지만 한국은 휴장이라서 하이닉스의 충격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쵸?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